히든. 네.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이제 이 FOMC 회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회의 직전에 뭔가 힌트를 주는 애가 있어요. 미국에서.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이 사람이 어제 밤에도 보고서를 썼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가 힌트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닉 기자의 이번 기사를 보고 나서 있잖아요. 저는 이번처럼 모호하게 말한 거 처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왜 이렇게 모호하게 말했지? 얘도 잘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근데 이거는 그냥 저기 가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보통 FOMC 회의하면요. 아시는 것처럼 1년에 8번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리고 7월, 9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5번 회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6월 달이나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은 반반, 50%. 11월에는 그래도 11월까지는 인하한다 이런 게 좀 더 높긴 한데 9월 달이 지금 반반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자, 금리 인하를 3번 하긴 어렵겠죠. 왜냐면 9월 달에 인하하면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11월은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12월. 아니면 9월이나 12월 2번 하거나 혹은 9월에 못하면 12월. 근데 이제 12월은 뭐냐면은 11월에 대선이 있잖아. 그럼 대선 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얘기여가지고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점도표라고 얘기하거든요. 점도표. 이거는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파월 의장이 여기 앉아서 회의 주재를 하는 거죠. 자, 크리스토퍼 월레 이사님, 안녕, 잘 지내셨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좀,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가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좀 얘기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금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물가가 그렇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어떨 것 같은지 점을 찍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점을 찍습니다.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저는 2번 내릴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만 내릴 것 같아요. 점을 찍는 거예요. 그걸 점도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도표에서 9월, 12월 2번 인하한다고 얘기할지 아니면 12월 한 번 인하한다고 얘기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요. 3월달 FOMC 회의에서는요. 3번 인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3번 인하는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6월달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2번일까 혹은 한 번일까 혹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닉 기자가 흘렸다라는 것이 기사에서 좀 뭔가 모호한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지금 시장의 생각은 2번 정도는 하겠지라는 거거든요. 이제 9월에 하고 12월 달에 하겠지라는 건데 안 하거나 한 번 하는 거다. 그러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닉 기자가 왜 이렇게 모호한 말을 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콩닥콩닥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닉 기자가 지난주에 썼던 심층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은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의 순자산 있잖아요. 미국 국민들의 순자산,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주식 빼고 주식에서 내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 내가 집을 10억짜리 샀는데 빚을 3억 냈어. 그럼 7억이 내 순자산이잖아요. 그 순자산을 계산해 보니까 과거의 금융위기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당연히 빠졌겠죠. 그렇죠?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번에는 놀랍게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야. 경기 침체가 2020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됐다. 왜? 돈을 풀어대고 그리고 주식도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라고 보니까 순자산이 160조 달러인데요. 160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GDP의 거의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개인들이 그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물가가 잡히겠냐, 경기 침체가 오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도 부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번 회의만큼은 이번 6월 FOMC 회의만큼은 다른 때랑 다르게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FOMC 회의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이 딱 들어가서 자 여기 앉아보세요 라고 회의하고 나서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회의 들어가기 30분 전에 뭐가 발표되냐? CPI가 발표됩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연준 의원들이 자 여기서 가져와봐. 아, 이 물가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럼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지? 일단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말하는 이 점도표가 한두 명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6월달 FOMC가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믿기자조차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얘기는 미국 주식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크로뿐만 아니라 AI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올려드린 애플이 AI 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